A매치가 끝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시청 안 할 수가 없는 빅매치 맨시티 리버풀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은 순위 경쟁을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서로 목표가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추격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맨시티는 1위 아스날을 잡기 위해 승점 3점이 필요하고 리버풀은 4위를 쫓기 위해 승점 3점이 필요했습니다. 무승부는 서로에게 피해가 될 뿐이었죠. 리버풀이 살짝 불리할 수 있는 건 맨시티 홈 경기라는 것입니다. 맨시티가 아스날보다 승점이 무려 8점이나 뒤진 데에는 리버풀도 거들었는데 전반기에 리버풀 홈에서 맨시티를 1대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당시 리버풀은 부상자들이 많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홈의 2점을 살려서 맨시티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리버풀은 강하다라고 받아들여야죠. 맨시티는 복수뿐만이 아니라 아스날을 추격하기 위해서 리버풀을 이겨야 했는데 하필 홀란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든도 부상으로 이탈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론 맨시티가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컵대회, 챔스, 월드컵, A매치 등 정말 많은 경기들을 소화하면서 무리했을 텐데도 이 팀은 부상이 고작 2명이 전부입니다. 노팅엄은 15명, 맨유 10명, 토트넘도 8명인데 이 축복받은 팀은 홀란, 포드는 없지만 지난 시즌 우승했을 때와 전혀 다름없는 라인업으로 리버풀을 상대했습니다. 의외로 4-3-3이 아니라 3-2-4-1 포메이션으로 에데르손 골키퍼, 아칸지, 디아즈, 아케, 스톤스, 에르난데스, 마레즈, 데브라이너, 귄두안, 그릴리시 그리고 알바레즈가 최전방에 섰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하는 리버풀은 변함없는 4-3-3, 알리송 골키퍼,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아놀드, 핸더슨, 파비뉴, 엘리엇, 조타, 각포, 살라였습니다. 리버풀은 디아즈가 돌아왔다곤 했는데 명단에 올라있진 않았습니다. 분명 디아즈가 있던 리버풀과 없는 리버풀은 차이가 있던데 리버풀은 맨시티가 됐든 뭐가 됐든 승점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슈퍼컴퓨터는 리버풀이 다음 시즌 챔스에 갈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2015-2016 시즌 8위로 다음해 챔스에 올라가지 않은 이후에 처음으로 유로파 아니 솔직히 유로파도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선제골을 의외로 리버풀이 먼저 넣었습니다. 전반 17분 라인을 끌어올린 맨시티의 뒷공간이 뚫리게 되면서 역습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박스 안에서 머물러 있던 볼을 살라가 달려들어와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리버풀 살아나면 정말 손흥민에게 치명타인데 살라는 그렇게 부진하다고 하면서도 리그 12번째 골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맨시티 홈이라는 거 과리디올라는 매우 차분했을 뿐입니다. 곧바로 10분 후 맨시티는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내면서 패스가 연결되더니 마레즈가 오른쪽에서 중앙까지 파고들면서 왼쪽 그릴리시에게 그릴리시 놀고 있던데요. 귄도안이 넓은 공간에 있던 그릴리시에게 패스하면서 기회를 주었고 문전에 있던 알바레즈에게 연결되면서 동점을 넣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패스 플레이로 맨시티 저력을 보여준 건데 이상한 건 왜 아놀드가 그릴리시를 마크하다가 굳이 동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달려들어온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리버풀은 한 골 넣은 이후에 어쩌면 압박을 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건지 점유율은 이미 내준 상황이었습니다. 맨시티는 8개의 슈팅을 했지만 동점에 만족해 했죠. B클럽들의 대결인 만큼 후반전도 예측은 불가능했습니다. 맨유를 상대로 7골도 넣은 리버풀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후반에 말도 안 돼요. 리버풀이 참사를 당합니다. 후반에만 3실점을 하는데 꼭 7실점한 느낌이었습니다. 맨시티가 리버풀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도 전반전 마치고 과리디올라가 선수들에게 욕설을 날렸나 보죠. 정신 차리라고.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리버풀이 맨시티를 도운 건 전방 압박을 가면서 라인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엔
선수 개인 능력이 맨시티가 더 좋아요. 네. 알바레즈의 넓은 시야로 반대편에 패스 한 번에 리버풀 수비는 완전 무너졌고 사이드의 강한 패스로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가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득점은 박스 안에서 수비가 7명 있었는데도 하늘도 맨시티를 도우면서 세컨볼이 균도안에게 떨어지면서 득점에 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릴리시와 데브라이너가 코믹 플레이를 펼치면서 데브라이너 어시스트에 그릴리시가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아놀드 이상합니다. 아놀드의 수비가 너무 엉성했습니다. 그릴리시는 박스 안으로 스피드를 내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있던 아놀드는 산책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혀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 수비. 네. 리버풀의 본래 강력함은 양 윙백의 스피드와 정확한 킥력인데 맨시티 경기에서 로버트슨은 이미 70분에 교체가 되었고 아놀드는 두 골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두 선수 평점이 5점대였습니다. 반다이크는 프랑스를 상대로도 4실점을 당했는데 수준 높은 수비수라고 하면서도 상대 교란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 채 또 4실점을 당했습니다. 네. 맨시티는 놀라운 게 3경기에서 17득점이라는 엄청난 공격력으로 지금 왜 2위인지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맨시티가 전승을 하고 아스날이 한 경기만 패해도 순위가 뒤집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기도 할 것 같죠? 네. 맨시티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도 손흥민 4위 위에서 달릴 텐데 리버풀은 점점 멀어지네요. 네. 리버풀은 지금 실력으로는 전승은 확실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네. 클롭이 팀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 김민재가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싶네요. 그쵸?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